해야지. 자, 52쪽 펴봐라. 52쪽. 자, 52쪽에 마찰 전기를 이용한 정전기 유도 현상을 관찰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과정. 자, 책 읽어볼게. 자, 1번에 보니까 마찰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를 검정기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간 후에 금속판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원래 검정기에 보면 금속판이 있고 금속박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금속판에 보면 플러스가 2개 있으면 마이너스 2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속박에도 플러스가 2개 있었으면 마이너스가 2개가 있는 중성 상태로 처음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1번이 뭐냐면 마찰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 그럼 여기다가 플라스틱 막대를 가져갔는데 얘가 대전되지 않았어. 검정기 변화 있겠나 없겠나? 없어. 아무런 변화 없대. 자, 그다음 2번 갑니다.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으로 2-3번 문질렀어. 그러면 플라스틱하고 털가죽하고 문지르면 플라스틱이 무슨 전기 뛰니? 마이너스. 그렇지요.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되어 있는 얘를 가져왔다는 거야. 자, 검정기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간 후에 금속박의 변화를 관찰한다. 쌤 봐라. 자, 요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고 왔다. 어떻게 돼요?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그렇지.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가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맞지? 그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금속박에 이렇게 지금 전자가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마이너스가 더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지겠지. 그러면서 위에 금속판은 플러스, 금속박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벌어져 있겠다. 맞죠? 맞나? 됐다. 그 다음 3번 가자. 과정 2에서 마찰시킨 털가죽을 검정기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간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봐라. 요래 가지고 처음에 플러스가 2개 있고 마이너스가 2개 있는 상태 중성에서 뭐를 가져왔냐면 털가죽을 가져왔다 그랬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털가죽. 어떻게 되겠니? 금속박에 있던 전자.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어떻게?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다. 맞지? 그래서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기, 금속박은 플러스로서 벌어지겠다. 맞죠? 다음 갑니다. 4번.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으로 10번 문질렀어. 그럼 아까 처음 실험할 때는 2-3번밖에 얘가 안 문질렀는데, 이제 마지막 실험에서는 이거하고 털가죽하고 10번 문질렀으면 얘가 마이너스를 억수로 많이 띄게 되는 겁니다. 알았지? 그럼 여기가 많이 띄게 되면 상황은 똑같겠지만 얘가 더 많이 이렇게 벌어진대요. 알겠어요? 자, 그거 실험한 겁니다. 결과 보지. 자, 1번. 마찰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를 갖고 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2-3번 마찰한 플라스틱 막대를 갖고 오니까 금속박이 벌어졌다. 3번. 2-3번 문질은 털가죽 가까이 하니까 벌어졌다. 그 다음에 4번. 10번 이상 마찰한 플라스틱 막대를 갖다 대니까 과정 2보다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 맞지? 그래서 전하를 많이 뜨고 있으니까 더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정리 들어가지. 자, 정리 1번. 전기를 띤 물체를 검정기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이렇게 전기를 띠는 현상 뭐야? 대전. 아니. 무슨 현상?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 그렇게 적어라. 그 다음에 2번. 전기를 띤 물체와 가까운 금속판은 물체와 무슨 전기? 다른 전하를 띠고, 물체와 먼 금속박은 물체와 같은 전하를 띈다. 따라서 금속박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겠니? 청력이 작용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알았지? 그 다음 3번. 대전체가 띈 전하의 양이 어떨수록 많이 벌어져요? 많을수록. 밑에 1번만 풀어보세요. 2번은 필요 없다.
다 하셨음? 된다. 다 불러줄게. 자, 1번에 OX 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53쪽 간다. 유형 1부터 잘 봐라. 알루미늄 캔의 대전 이렇게 돼 있는데, 쌤 잠깐만 봐. 우리가 알루미늄 캔은요, 원통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중성으로 이렇게 있을 거야. 중성으로. 그래서 플러스 개수하고 마이너스 개수 같겠지.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가 갖고 오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고 오면, 자, 저 알루미늄 캔 어떻게 되겠니? 요거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으로 흘러. 안에 얘기를 해줘야지. 누가 움직이지? 전자가. 전자가 어디로 움직이겠니? 왼쪽.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맞지? 전자가 이쪽으로 지금 측량을 받아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요 가까운 쪽에 무슨 전기?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 이래 되면 얘하고 얘 사이,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니까 얘 둘 사이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인력.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면 이쪽으로 끌려 굴러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루미늄 캔이.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 보자. 유형 2. 금속 막대와 은박 구의 대전. 그래가지고, 자, 그림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중간에 이렇게 금속 막대가 있고, 여기 지금 금속 막대에 플러스 2개 있으면 마이너스 2개 있는 중성이라 할게. 그랬을 때, 자, 여기 지금 플러스 대전체를 갖고 왔지? 어떻게 되겠니? 플러스 대전체 갖고 오면 여기 어떻게 되겠니? 가까이 한쪽은 마이너스. 먼저. 먼쪽은.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오겠지, 맞지? 그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오니까 이쪽은 무슨 전기? 마이너스 전기. 이쪽은 플러스 전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도 보면 처음에 중성으로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띠니까 얘만 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겠노? 전자가 저쪽. 전자가 또 이쪽으로 끌려가겠지. 저기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띄고 이쪽이 플러스 띄겠지? 그러면 얘 금속구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니까 무슨 힘이 작용하지? 인력. 인력 작용하니까 금속구가 이렇게 끌려갈 겁니다. 이쪽으로. 알겠지? 이렇게 이동해서 갈 거예요. 그게 지금 유형 2. 그 다음에 유형 3. 접촉한 두 금속구. 접촉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니까 금속구 두 개를 이렇게 접촉을 했습니다. 알았지? 그랬을 때 얘 플러스 하나 있고 얘 마이너스 하나 있고 얘 플러스 하나 있고 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있는 상태, 중성 상태였어.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고 오네. 마이너스 대전체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니? 가까운 쪽. 플러스. 누가 움직이겠어? 전자가 여기로 가버리겠지, 맞지? 그래서 이쪽이 무슨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뜰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접촉을 동그라미 치라는 이유가, 접촉을 해놓으면 원래 인마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절로 가버립니다. 알았지? 거래된 상태에서 이제 얘들 둘이를 뭐 하냐면 띄웁니다. 두 개를 이렇게 떼게 되면, 그러면 양쪽 이렇게 두 개 뗐다 이렇게, 이만 무슨 전기 뜨겠니?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플러스 뜹니다. 얘를 떨어뜨렸다고 해서 원래 지가 있던 전자가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마이너스 9, 얘는 플러스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옆에 유제 1번, 2번, 3번 지금 빨리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마찰 전기 시험 쳤나? 답단어. 이용까지 시험 치고 마찰 전기 시험 안 쳤지.
반대로 할까? 어? 네, 반대로 돼. 반대는 맞지? 진짜. 반대네. 얘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야 돼? 아. 얘가 일로 가야 된다 맞지? 네. 얘가 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요것도 얘가 플러스 띄고 얘가 마이너스 띄겠다 맞지? 그래서 두 개 떼면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 들어가는 사람? 좀 더 풀어도 되나? 자, 유제 1번 4, 2번에 2, 3번에 A는 마이너스 표시하면 되고요. B에는 플러스 표시하면 됩니다. 다 됐어. 넘어간다. 야, 여기서 잠깐 했나? 뒤에 거. 아. 뒤에 검정기도 안 했어요. 네. 이 검정기 저번에 선생님 손 갖다 대고 하는 거 수업 다 했지? 배우긴 했어요. 다 배우긴 했지. 네. 그러면 풀기만. 요거는 지금 바로 풀기만 풀어. 바로 풀어. 야, 유제 1번은 쉽지 않나? 네. 몇 번입니까? 3번. 3번이지. 네. 유제 2번은요? 2번 아니에요. 두 개인데. 아. 저기. 여기 지금 금속판, 금속박, 여기 지금 뭐를 갖다가 됐냐면 플러스 대전체. 그럼 봐라. 요 처음에 중성 상태일 때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 말을 갖고 오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올라와야 되지. 끌려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띄고 얘들은 플러스로서 벌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손을 갖다 댄다 그랬지. 손을 갖다 대면 선생님 어디를 봐라 그랬지? 금속박만 봐라 그랬지. 금속박. 금속박이 지금 플러스로서 벌어져 있지.
얘가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이 전자가 들어와야지. 그럼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므라들겠지 원래보다. 그래서 1번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손에서 금전기로 전자가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5번이 답이에요. 손가락을 갖다 댈 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1번, 5번이 답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진도 나가면 되나 이제? 어디? 62쪽에 오메 법칙입니다. 오메 법칙 중요합니다. 상당히.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보자. 우리 전류 I를 표시한다 그랬지? 전류의 단위 뭐 씁니까? 암페어 쓰지 맞지?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쓴다는 거 전 시간에 했었고 집에 가서 복습 좀 해라. 그 다음에 전압은 V로 쓰지요? 전압의 단위 뭐 써요? 볼트 쓴다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저항을 우리는 R로 쓴다 그랬지 맞지? 저항의 단위 뭐 써요? 옴. 요거 쓴다 그랬지 맞지? 요거 쓴다. 그 정도 좀 알아놓고 그 다음 전 시간에 눈금 읽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알았지? 그 다음 전 시간에 이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저항은 길이하고 단면적 얘기를 할 건데 길이에 뭐하고 저항은 길이에 뭐하고 비례하고 단면적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이거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내 첫 때도 얘기했다시피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 알았지? 중학교 2학년 때 써먹긴 써먹겠지만 요 관한식 이거는요 너희들 고3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그 밑에 3번에 오메 법칙입니다. 오메 법칙 줄쳐서 앞에 완결 표적. 야, 노트 필기로 번호 몇 번 하면 됩니까? 3번, 4번 저항했나? 5번 하면 되겠네. 자, 필기해라. 5번 이래가지고 오메 법칙. 오메 법칙. 자, 오메 법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언제까지 암기하고 있어야 되냐면 과학이 끝나는 그날까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과학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메 법칙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메 법칙은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이게 끝이에요. 오메 법칙이 뭐야? 그러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알겠지? 근데 요거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쉽게 하려고 V는 어떻게씩 쓸 수 있어요? IR이지 맞지? V는 IR. 그 다음에 R은 이름 물으면 I분의 V 이렇게씩 쓸 수 있습니다. 너희들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거속시 마우스 그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본 적 있나? 거속시 이런 거. 그거 중학교 때 알려줬는데. 중학교 때 알려주더라고? 네. 누구 왔나? 수업을 너무 싫어 왜 자, 이게 지금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 말이지 맞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메 법칙도 요 옆에다가 그냥 그림 하나만 그려요. V, I, R. 그래서 저게 머릿속에 있으면 뭐라고 할 거야?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오메 법칙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아까 과학이 끝나는 그날까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어떤 식을 보는 게 쉽냐면 요 식 한번 볼까? 둘이 무슨 관계예요?
전압하고 전류 무슨 관계야? 반비례. 식이 이랬는데 비례. 비례지. 얘가 커지면 얘 커지지 않나? 맞지? 그래서 비례가 전압하고 저항하고 무슨 관계야? 비례. 응? 여기 일정한 상태에서 무슨 관계? 전압하고 저항? 비례. 비례지 비례. 그 다음에 전류하고 저항은 무슨 관계가 돼요? 반비례 아니야. 이거 반비례 돼요. 그렇지. 그래서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저게 무슨 내용인가 알 건데, 자 그래프 좀 그려볼게. 자 여기가 전류입니다. 여기가 전압입니다. 이러면 비례 그래프 그려야 되나 반비례 그래프 그려야 되나? 비례. 비례 그래프 그려야죠. 전류하고 전압은 비례 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전압이고 여기가 저항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둘 무슨 관계야? 비례. 비례 관계니까 그래프도 그렇게 그려야 되겠다. 맞지? 비례 관계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 I 여기 R 그러면 전류하고 저항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반비례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맞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합니다. 뭐냐면 전압 전류 그래프입니다. 전압 전류 그래프. 엄청나게 중요하대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전류 여기가 전압. 둘이 무슨 관계? 비례. 비례 관계를 했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다. 그럼 요래 그렸을 때 첫 번째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울기 계산할 겁니다. 기울기. 너희들 기울기 계산 공식이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 맞나요? 네. 그럼 x축이 의미하는 바가 v고 y축이 의미하는 바가 i지 맞지? v분의 i 한마디로 뭐라고 쓸 수 있을까? R. 자 다시 r은 i분의 v지. 근데 지금 이게 v분의 i라고 써놨어. R분의 r분의 1이라고 써놔. 자 이거 r분의 1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다시 x축이 v를 의미하고 y축이 i를 의미할 때 기울기가 요렇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울기가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봐라. 만약에 눈금이 요래가지고 여기에 전류가 2A입니다. 여기에 전압이 4V입니다. 이러면 우리 뭐 계산할 수 있어요? 저항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저항은 뭐 그러면 I분의 V다. 맞지? 오메 법칙에 의해서 맞지? 그러면 I 값 2 넣고 V 값 4 넣고 그래서 2옴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그 옆에다가 요 옆에다가 그래프 또 그리는데 여기가 V 여기가 I 이렇게 쓸 거예요. 전압하고 전류하고 무슨 관계? 전압하고 전류하고 무슨 관계? 비례. 비례 관계.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맞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니? 그러면 기울기 갈 겁니다. 자, 기울기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 하니까 뭐 그러면 V분의 R. x축부터 써야지. I. i분의 v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럼 i분의 v 한마디로 얘기하면 R. R이지 맞지?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너희들 문제 풀 때 X축과 Y축이 뭐를 의미했는지를 눈으로 봐야 돼요. 쟤는 Y축이 I, X축이 V다. 그랬을 때 기울기는 저항이 X다. R분의 1. 근데 이 그래프는 X축이 I고 Y축이 V다.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R을 의미합니다. 알겠지? 됐나요? 그럼 잘 봐봐. 뭐 더 이상 틀기는 하지 마.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거를 A, 요거를 B 이렇게 얘기한다면 AB 중에서 저항이 큰 놈이 누굽니까? AB 중에서 저항이 큰 놈이 누구예요? A. 왜요? 야, 요렇게 A 쓰고 임마는 B 이렇게 썼어. 둘 중에서 저항이 누가 크니? 그러면 B가 크다 해야지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뭐를 의미하는데? 이거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작을수록 크지 않나? 네. 그래서 기울기가 작은 B가 저항이 크다 해야지. 만약에 요 그래프에서 요래 가지고 요거 A, 요거 B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저항이 큽니까? A. A가 큽니다. 알았지? 여기서는 기울기가 바로 저항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크면 바로 저항이 큰 거야. 근데 저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저항이 역수잖아. 그럼 기울기가 작을수록 저항이 큰 거야. 이해됩니까? 해야 된대, 이해. 됐어요. 이거 내가 선생님 그래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다. 너 나중에 뒤에 문제 풀면 내가 거짓말 안 못하고 이 전류하고 전압 그래프 있지? 100번 나와. 100번. 알았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책 잠깐만 보지. 자, 책에 3번 옴의 법칙을 선생님이 완별표를 치라 그랬는데 옴의 법칙이 뭐니?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밑에 화살표 있지? 줄 쳐서 외우세요. I는 R분의 V, V는 IR, R은 I분의 V. 줄 쳐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래프 3개 나와 있는데 그래프 3개는 안 보고 넘어갈 겁니다. 요거 그냥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쌤 봐라. V는 IR 그랬으니까 V하고 I는 비례. 그럼 V하고 이런 거 나오면 비례. 그 다음에 V하고 R은 비례. 그럼 V하고 R 나오면 비례. 그 다음에 I하고 R은 반비례. I, R 이런 거 나오면 반비례. 그냥 그렇게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안 보고 넘어갈 거고 그 밑에 네모있는 거 있지? 별표 3개 때리세요. 자, 그 밑에 네모있는 거 별표 3개 때려서 제목에 줄 쳐라. 전압에 따른 전류 그래프 줄 치세요. 줄 쳤으면 오른쪽 그래프 바로 봐라.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이 의미하는 거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부터 동그라미 쳐라. 너희들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프라고 이거부터 보는 거 아니야. 앞으로 그래프는요 X축과 Y축이 의미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 동그라미 치세요. X축의 전압, Y축의 전류 동그라미 쳤지? 그러면 먼저 가하고 나하고 한번 보자. 가 봐라. 가 빨간색 선. 가 저항이 얼마입니까? 5분의 뭐 썼고 4분의 4 쓸까? 그럼 1옵니다. 맞지요? 나와봐라. 나 저항 어떻게 계산할까? 4분의 2. 2분의 2분의 4 써야지. 2분의 4지. 주의하세요. 저항은 I분의 R이다. 그러면 I를 분모에 써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2분의 4. 그래서 2옴입니다. 계산할 수 있겠니? 됐어요? 그럼 왼쪽에 글자 적혀 있는 거 봐요. 글자 적혀 있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전압이 2V일 때 전류의 세기가 2A이기 때문에 저항 R은 I분의 V. 그래서 2분의 2. 그래서 1옴 이래 쓴 거고. 나와봐라. 나는 전압이 2V일 때 전류의 세기가 1A이기 때문에 R은 I분의 V. 그래서 1분의 2. 그래서 2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밑에 거 줄쳐라. 그래프의 기울기는 일단 가로축분의 세로축이니까 전압분의 전류 줄치고 저항분의 1 줄치고 외우세요. 자, 그럼 옆에 있는 그래프 한번 봐봐.
가하고 나 중에서 저항이 큰 게 누구예요? 나? 낮에 기울기가 작은 게 저항이 크다고 얘기했었다. 알겠지?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네모넣기 풀었나? 안 풀었나? 네모넣기만 시간 빨리 풀어주세요. 자, 네모넣기 아직 좀 다 불러줄게. 자, 전기 저항. 그 다음에 옴 이렇게 쓰는 거 알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길이 단면점. 그 밑에 옴의 법칙 전압입니다. 됐나? 옆에 6번부터 10번까지 숙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저항의 연결 이렇게 돼 있네. 자, 필기 준비다. 자, 6번 이렇게 해서 저항. 우리가 저항 그러면 전구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전구. 이 전구 같은 게 저항이다. 그래서 저항의 연결 이렇게 볼게요. 저항의 연결. 그럼 저항의 연결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연결이 있냐면 직렬 연결하는 게 있고요. 직렬 연결. 그럼 이렇게 띄워가지고 병렬 연결. 병렬 연결. 오케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직렬 연결은 어떻게 연결하는 게 직렬 연결입니까? 그러면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 꼬마 전구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회로를 이렇게 완벽하게 다 그리자. 이렇게 연결하면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한 거는 어떻게 연결한 거냐면 요렇게 연결하면 이게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예전에 수업할 때 예전 앞에서 배웠을 때 이 긴 쪽하고 짧은 쪽 중에서 긴 쪽이 무슨 플러스 됐습니까? 자, 그럼 봐요. 긴 쪽이 플러스 극이니까 플러스 극에서 뭐가 나와야 돼? 전류 나와야 돼, 정확히. 됐나요? 자, 그럼 봐라. 지금 여기가 전압 V가 전압 V. 근데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나온다. 여기 이제 전류가 나왔다. 이렇게 볼게요. 요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전체 전압이라고 단어를 쓸 거고, 전체 전압. 이거를 뭐라 그럴 거냐면 전체 전류라고 단어를 쓸 겁니다. 전체 전류. 너희들은 글자가 클 수도 있으니까 이 글자를 이 바깥으로 써가는 겁니다. 여기에다 I 쓰고 이게 전체 전류. 됐습니까? 자, 그럼 봐요. 요게 지금 저항이거든. 그럼 얘 저항을 선생님이 R 저항을
R로 쓰니까 R1이라고 쓸 거고 얘 저항을 갖다가 R2라고 쓸게요. 알았지? 저항을 R로 표현하고 저 두 개의 저항이 다를 수 있으니까 1, 2 이렇게 쓸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봐라.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 전류를 갖다가 뭐에 비유를 했지? 그때 우리 전구를 물레방아에 비유하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전류는 뭐에 비유했습니까? 물, 물입니다. 그럼 도서는요? 수도, 수도관이에요. 수도관. 그럼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간다. 물이 흘러간다. 물이 흘러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저항에 의해서 그냥 된 거지. 딴 데로 물이 샌 데가 없습니다. 물이 그대로 갑니다. 딴 데로 샌 데 없어요. 그대로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이 딴 데로 샌 데 없이 처음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직렬 연결에서 외워질 게 있다. 뭐냐면 전류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외워야 됩니다. 이거였죠. 자 그러면 얘한테 흐르는 전류를 쓴 I1, 얘한테 흐르는 전류를 I2 이렇게 표현해볼게.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직렬 연결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 전류가 일정하다. 파란색으로 쓴 거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지?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선생님 식을 이렇게 식을 써도 되겠네. 전체 전류는 지금 1한테 걸리는 전류하고도 똑같고 2에 걸리는 전류하고도 똑같다. 이렇게 식 써줄 수 있겠네. 맞지? 전류가 다 똑같으니까 전체 전류나 1에 걸리는 전류나 2에 걸리는 전류나 다 전류가 똑같다. 이렇게 식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전압을 할 거다. 우리 전압 계산 공식이 뭐지요? IR이죠. 그럼 IR이면 요거의 전압을 계산해라.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 V1은 I1, R1 이렇게 계산되지 맞지? V는 IR이니까 1 물었으니까 1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거는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값이지만 이게 지금 다르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V1 값하고 요게 걸리는 V2 값이 다릅니다.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전압도 달라요.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봐라. 요 전체 전압을 얘하고 나눠 먹는 겁니다. 전체 전압을 나눠 먹어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전체 전압 V는 V1 더하기 V2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렬 연결에서는 전압을 나눠 먹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쪽, 요쪽 V1, V2를 합쳐줘야만 우리가 전체 전압 V가 나온다. 자, 요 식에서 뭐를 적용시킬 거냐면 옴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야, 옴의 법칙에서 V는 뭐지요? V는 IR. 그럼 요거 대신에 IR 이렇게 쓰면 되겠지? 는 V1 대신에 I1, R1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지? 그 다음 V2 대신에 I2, R2 이렇게씩 쓰면 되겠다. 그렇지? 위에 식에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전압이 전류가 I든 I1이든 I2든 다 같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다 같은 걸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쓸 필요가 없지? 그러면 결론 뭐냐면 저항 R은 R1 더하기 R2입니다. 이 R이 뭐냐면 전체 저항이에요. 전체 저항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R1 더하기 R2.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 봐라. 저항이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3ohm이다. 얘가 만약에 6ohm이다.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얘들 각각 저항, 얘는 저항 1이고 얘는 저항 2잖아. 맞지? 근데 전체 저항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로. 알았지? 전체
저항을 계산해라 그러면 요거 두 개지만 나는 하나로 보겠다는 거야. 하나로 볼 때 계산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 그러면 하나로 보게 되면 이거 저항 얼마라는 거야? 부음이 돼. 그것만 알면 됩니다. 지금 식이 복잡하다고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덤에 들면 안 되고, 지금 요거 하나만 알고 요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이 중간까지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알겠니? 그냥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그 다음 전체 저항 계산 어떻게 하니? 더합니다. 그거만 공부해놔도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저항은 더하기만 더하면 된다. 그럼 만약에 봐라, 여기서 한 개 더 연결하면 이 값은 어떻게 되겠니? 더 커지지. 계속해서 지금 더해줘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렬 연결은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저항 R 계산 공식은 단면적 S분의 길이 L 했던 거 기억나지? 길이가 길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알겠지?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커진다.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 없나? 집에 가서 본인 걸로 소화시키세요. 알겠지? 공부해야 된다. 지금 이 단어는요, 고등학교 애들도 처음 들으면 어렵습니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줘야 돼요. 너희들 학년이면. 자, 그 다음 보자. 이제 병렬 연결 할 거예요. 병렬 연결. 그럼 이 병렬 연결을 보면 요거 전압 V, 그 다음에 요거 저항 R1, 요거 저항 R2 이렇게 할게요. 요것도 R1, R2. 자, 그러면 여기가 긴 쪽이니까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가겠다. 맞지? 그래서 여기 전류 I를 쓰내면 아까 전체 전류 이렇게 얘기했어. 전체 전류. 근데 자, 물이 갑니다. 물이 간다 가는데 요 지점에서 이제 물이 가는 길이 나눠진단 말이죠. 물이 나눠져서 그리고 다시 나중에 얘들한테 영향 주고 나서 모아져서 이렇게 다시 되잖아. 맞지? 그러면 병렬 연결에서는 전체 전류랑 요로 이동하는 전류를 I1, 요로 이동하는 전류를 I2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얘들 셋이 다 같다고 얘기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되지. 맞지? 안 됩니다. 전류가 같은 거는 직렬 연결에서 같이 병렬 연결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알았지? 자, 그럼 뭐가 같습니까? 그러면 여기 같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걸리는 전압을 V1, 얘한테 걸리는 전압을 V2 그렇게 했을 때 병렬 연결에서는 V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외워라. 직렬 연결에서는 I가 일정, 병렬 연결에서는 V가 일정. 그럼 V가 일정 그랬으니까 식을 하나 쓸 수 있겠네. 뭐? 전체 전압 V는 V1하고도 같고 V2하고도 같대. 여기 식을 쓸 수 있겠네. 됐나? 그 다음에 또 식 하나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체 전류 I는 I1하고 I2를 더해야만 된다. 이 식 맞지 않나? 맞지요? 얘들이 여기서 헤어지고 나면 다시 뭉쳐지면 전체 전류 I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적용하냐면 옴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옴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럼 우리 옴의 법칙에서 I는 뭐지요? R분의 B. R분의. 그럼 요거 대신에 R분의 V는 I1 그랬으니까 R1분의 V1 더하기 I2는 R2분의 V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냥 옴의 법칙을 집어넣은 것 뿐이다. 맞죠? I는 R분의 V, I1은 R1분의 V1, I2는 R2분의 V2 이렇게 쓴 것 뿐이잖아. 맞지? 첫 번째 식에서 전압이 다 같다고 그랬으니까 굳이 얘들은 써줄 필요가 없어요. 맞지? 그래서 결론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요 식을 갖다가 또 알아둬야 돼요. 병렬 연결해서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병렬 연결해서 전체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봐. 아까 우리 직렬 연결일 때 얘가 3ohm이고 얘가 6ohm이면 이거를 하나로 보면 몇 ohm이라 그랬지? 9ohm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직렬 연결일 때. 근데 이제 병렬 연결로 얘가 지금 3ohm, 그 다음에 요래 가지고 얘가 지금 6ohm. 요거 지금 병렬 연결이잖아. 이거를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제일 먼저 공부하려고 그러면 암기가 선행이 돼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럼 막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의 전체 저항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하나가 3분의 1, 지금 요거 쓰고 있지, 맞지?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요거 해주면 얘 6분의 2제. 그러면 전체 하면 6분의 3이가 6분의 3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R분의 1을 계산한 값이 2분의 1이잖아, 맞죠? R분의 1을 계산한 게 2분의 1이면 R은 얼마인데요? 2가 해야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요거 2ohm입니다. 이거 돼야 돼요. 됩니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지? 지금 요 단어는 어렵습니다. 이거 다음 단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 잘 해야 됩니다. 알았지? 자, 다시 봐라. 아까 직렬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요거 3ohm이고 요거 6ohm일 때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보면 얘 9ohm 나온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직렬 연결해서 합치면 값이 커진다, 맞지? 값이 커지기 때문에 선생님 아까 여기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병렬 연결 봐라. 3이고 6인데 합성하니까 더 작아지지, 맞지? 맞지? 값이 작아진다. 그러면 얘한테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입니다.